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대북 정책을 만들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미 관계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외교 이슈 지금부터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연결합니다. 김준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오늘 4월 2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젠 사키 그 백악관 대변인이 예. 이 3안보실장 회의에서 아마 대북 정책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팅이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수립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계속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트럼프 정부와는 대북 접근법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죠, 접근법이. 뭐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는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톱다운과 바텀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정상회의가 가능했고요. 네. 바이든 정부는 실무회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바텀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인권의 문제, 소위 말하는 가치, 인권의 문제를 북한한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이게 중요한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원샷으로 한 방에 비핵화를 이룬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했다면 네. 바이든 정부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에 다양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뭐 혁신적이거나 놀랄만한 게 나올 거냐, 그것도 사실은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네. 문제가 워낙 골치 아픈 거니까요. 네. 원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아주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그것도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고 협조할 경우에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그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만날 의사가 없다. 이게 관련된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예, 뭐 우리로서는 약간 섭섭한 말이긴 한데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예.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만나준 것은 사활을 준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만나준 것 자체가 프라이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 조금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산 앵무새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북한의 메시지와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사실 뭐 삶은 소대가리에 비하면 뭐 미국산 앵무새는 네. 조금 나은데요. 예. 북한식 화법이고요. 네. 그 내부에 숨어 있는 북한의 불만이 있겠죠.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자극해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또 국내적으로 좀 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표현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불만이 표현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불만이 그 경제 제재라든지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인가요? 북한이 지금 보면 굉장히 세게 나오지만 하노이 네. 이후에 내부적으로 그 하노이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다시 똑같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네. 협상장에서 뭘 줄 것인가 논의하기 전에 네. 뭘 줄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지 아하.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미국의 대북 기조가 달라지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얻는 게 없으면 제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남북미라는 삼각형 아닙니까? 그중에 네. 지금 세 변 중에 사실 남북하고 북미가 끊어져 있는 셈이고 한미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남북 협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고 그렇죠. 제재는 또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북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네. 결국은 지금 한변인 한미가 공조를 하고 사실 한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한미가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가운데 그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다음 날에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는데요.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안건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봐서는 북한이 될 것이고요. 네. 최근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워낙에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예. 지난번 2+2로 이 미국의 두 장관이 오고 간 뒤에 중국의 이 논평이 네. 일본은 배신자고 한국은 합리적 행위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중국은 상당히 한국한테 고마워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중국 편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중립만 지켜줘도 아하. 한국을 이제 합리적 행위자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중국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그런 중립자다. 그 중립만 지켜줘도 고맙다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쿼드를 포함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을 구축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과연 중립 유지가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네. 우리가 미리 사실상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틀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네. 중요한 게 이번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중 관계는 세 가지다. 적대 관계, 경쟁 관계, 그리고 협력 관계다. 그만큼 미중 관계도 복잡한 것처럼 아하. 한중 관계도 다양한 면이 있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최근에 한미 동맹을 다룬 예.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이 나오십니다. 예,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예, 문의와 또 비판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한미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회복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점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사실 원장님 되시기 전에 교수님 시절에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쓴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때 5년 전부터 했고요. 그렇죠. 발간이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출판사에서 제공한 부분에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저 내용을 안 보시고 네. 예, 사실상 저한테 또 문의를 하셔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계속 기본적인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념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괴롭습니다. 네, 그 출판사에서의 어떤 책 홍보 과정에서 강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중심에 동맹 중독이란 표현, 가스라이팅이란 표현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이 표창원 의원께서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이 사실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한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왜 제가 이걸 썼냐면 이걸 제가 원래부터 쓴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이 보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를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것에 대한 제가 반박 논지로 쓴 겁니다. 예. 원래 가스라이팅은 일단 친해야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압도적인 대상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그렇죠. 보면 남북관계라기보다는 한미관계에 그렇게 했었고 과거에 네. 부분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 출신이 미국 가서 선거로 당선된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청원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인데 이것만 딱 빼서 지금 그러면 한미동맹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서 네.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북한이나 중국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잘못 오해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네. 오히려 그런 일부의 인사들이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마치도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적 관계나 외교 관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해는 빨리 풀고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만약에 그 출판사 측에서의 홍보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 지엽적인 부분을 마치도 전체적인 것인 것처럼 뽑아낸 거라면 출판사에서 뭔가 의사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문자를 기자분들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동맹 중독이라는 표현도 유사한 맥락인가? 어떻게 이해되나요? 예, 그것도 좀 세긴 한데요. 저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었고, 네. 미국도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서 저는 전반적인 주제의식은 실용입니다. 네. 미국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동맹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한가? 네.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동맹은 우리가 지금도 분단되어 있고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의 표현인데 네. 그것이 뭐 전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요. 수십 네. 년 후 정말 평화 체제가 된다면 사실 군사 준우는 필요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마치 미국이 없어지면 그대로 우리는 바로 붕괴하는 또는 북한에게 먹히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네네. 5년 전부터 쓰신 글들이 이제 출간이 되신 건데 어떻게 네. 본다면 이런 논란거리 자체가 차관급 국립외교원 네. 수장의 저서를 둘러싸고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비판은 어떻게 수긍을 하십니까? 예,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차관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는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국립외교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실용적인 것을 할 때가 됐다. 오히려 교수 때 주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밝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여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런 논란을 뭐 예상을 하셨다면 아마도 출판 과정에서 조금 더 수정이나 교정을 하셨을 텐데라는 그런 부분 네,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예, 전체 맥락에 보면 굉장히 학술적으로 쓰였고 역사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고 건전한 토론 같은 것은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